2025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강의경연대회는 2025년 9월 1일에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자는 혹자는 젊은 아내가 보이실 것이고, 또 혹자는 그의 어머니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을 첫 장면으로 놨을까요? 우리가 산불 진화 현장에 가게 되면 팀원으로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팀원은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는 그 어떻게 인정하냐에 따라서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는 왜 필요합니까? 저도 나오겠지만 나의 목숨을 팀원이 지켜주고 있고 내가 팀원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보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올려봤습니다. 저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과 대응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부제로서 진화보다 먼저 생존을 확보하라고 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팀원들과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북지혜의 이성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그 목차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불 위험 요소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생존 우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화 장비와 그리고 진화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내용이라든가 서로가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 부분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 현장은 다양한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연료와 산소와 그리고 열이 있음으로써 불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확산되는 여러 가지 산림의 지형의 급경사기의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위험 요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을 보면은 복사회를 위한 대단한 그 화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돌풍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과 연기가, 그리고 지형과 낙석과 또 불안전한 시야와 다양한 불안전한 요소들이 우리 산불 현장에 도사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들을 좀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본 장비를 챙기기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4명이라고 하는 32명이죠. 32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불 현장에 가서 불을 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팀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존 없는 진화는 없다. 우리가 한번 계속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남겨둬야 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구, 또 그리고 그 통신을 유지해야 할 통신 장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출동하기 전에 항시 우리가 갖추고 정비하고 해서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비가 한두 가지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당시 즉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리스트 작성입니다. 그러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장비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준비의 장비가 보여져 있도록
또 가지고 서로 그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장비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맞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다가 조작되는지 사실상 지급받았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전지인지 아니면 충전식인지. 근데 건전지는 카트리식인지 아니면 낱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기 전에는 이 건전지의 유효기간이 또는 그 건전지의 잔량이 충분한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인 그 사례를 본다면 저는 안전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등산을 가게 됐는데 등산을 싣고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신발이 크란 마루다가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즉 바닥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사전에 정리를 하게 된다면 그 바닥이 벌어졌을 때 그 불편함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리스트화 시켜서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산불을 현장으로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 투입을 할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진화하기 전에 그 과정을 잠깐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산불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떠한 지형에 어떠한 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산의 특성, 특히 연료의 특성 또는 그 기상의 현상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가 투입이 됐을 때 어느 형태로다가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 교과서적으로 2개 이상의 탈출구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체계와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독 행동은 절대 금지. 단독 행동을 단독 행동이 위험하고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 다양한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램프에 배터리가 없다, 건전지가 없다 했을 때 우리 팀 단위 있을 경우에는 여분의 건전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만약에 작업하에 비창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다른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돼요. 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목숨을 의존하고 또 내 목숨을 구해준다고 하는 커다란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단독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그림은 AI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설픈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재를 활용할 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진화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행동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선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독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기의 방향이라든가 연료가 있는 연료가 없는 계열지 위험지에 스톡했을 때 계열지로 간다든가 또는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체감을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고립 현장에 있었을 때는 방역 천막을 활용할지도 알고 또 그리고 하층 식생이라든가 이런 무전기라든가 호각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결론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린다면은 준비된 진화대원은 생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생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팀워크, 판단력, 체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시 갖춘 상태라면 생존력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5대 수칙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좀 명시해 주시면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 장비의 점검입니다. 그리고 탈출 경로를 확실히 확보하라. 그리고 통신 체계를 유지하고 단독 행동은 절대 금지다. 그리고 방역 천막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갖춰라.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